안녕하세요. 세월의 온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 편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한 78세 어르신의 일기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퇴한 지 13년째. 그는 늘 정해진 시간에 혼자 공원에 나가 앉아 지나온 삶을 곱씹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건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니었어. 결국은 내 마음이었지. 그가 들려준 인생의 조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곱씹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여든을 앞둔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10가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가 직접 적은 조언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70대, 80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인생은 순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동창은 3층짜리 빌라 지었대. 형님은 국민연금이 200만 원 넘게 나온다는데 나는 겨우 89만 원이야. 저 친구는 손주들이 매일 찾아온다는데 우리 집은 명절에도 조용해.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까지는 난 괜찮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의 삶이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제주도에 펜션을 지었다 하고 누군가는 골프 치러 다닌다 하며 사진을 올리고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렇게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눈 뜨는 아침, 마당에 핀 꽃, 손주가 보낸 문자 한 통. 이건 누가 더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잣대로 평가하는 일입니다. 인생은 순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구보다 앞서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방향은 남이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비교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나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남보다 잘 살기보다 나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 두 번째 조언, 재산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적금은 깨지 말고 모아놔야지.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70세가 넘도록 저는 제 돈을 저를 위해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도 미뤘고 하고 싶었던 그림 수업도 포기했죠. 왜냐고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부담 줄까봐, 나중에 병원비라도 필요할까봐, 손주 대학 등록금이라도 도와줄까봐.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말하더군요. 애들 등록금은 걔들 부모가 내야지 왜 우리가 남은 돈까지 쥐고 살아야 하냐?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재산은 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나답게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집도, 돈도, 예금도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의 도구입니다. 돌아가고 나면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당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제 이웃은 아들 부부에게 집을 미리 넘겼습니다. 명의만 바꿔놓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답니다. 어머니, 방 좀 정리해 주세요. 저희 친구들이 놀러와서. 결국 그분은 자기 집의 안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자식을 돕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돕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내 남은 시간 동안 나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자식도 사는 지혜입니다. 재산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쓰는 것이 진짜 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 살을 빼지 마세요. 지금은 근육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아이고, 살 좀 빼야겠어요. 옷이 안 맞네.
이제는 저녁밥도 반 공기만 먹어요. 살이 찌면 큰일이라서. 주변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들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체중계 숫자에 집착했어요. 보기 좋게 빠지면 기분도 좋고, 주변에서도 살 빠지니까 얼굴이 살아나네 하며 칭찬해 주니까요. 그런데요. 70세를 넘기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지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어지럼증, 무릎 통증, 기운 없음. 나중엔 버스 손잡이를 잡기도 힘들고 리모컨 누르다가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살이 빠진 게 아니고 근육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중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거요. 혹시 종아리 근육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양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 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 괜찮지만 손가락이 닿거나 겹친다면 근육량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면 쓰러질 위험도 커지고 심하면 낙상으로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적당한 단백질 섭취, 꾸준한 하체 운동, 하루 20분씩만 걸어도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자립은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땐 날씬한 몸이 자신감이었지만 나이 들면 튼튼한 다리가 자존심입니다. 네 번째 조언,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점심 먹을 사람, 카페에 같이 갈 사람, 전화 한 통 할 사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도 바빠지니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무서웠죠. 소파에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괜히 쓸쓸하고 내가 버려진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더군요. 진짜 고독은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와 멀어졌을 때입니다. 얕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땐 도리어 더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건 타인과의 소통보다 내 마음의 평화였어요. 나 혼자서도 밥을 잘 먹고 혼자서도 공원을 거닐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느슨한 인연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헬스클럽 트레이너, 단골 국밥집 사장님, 가끔 안부 묻는 이웃 할머니, 그들과의 관계는 깊지 않았지만 나의 하루에 작고 따뜻한 색깔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내 외로움을 덜어주는 순간도 있었지요.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이니까요. 나와의 관계가 편안해질수록 외로움도 고독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언,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오해를 만듭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늙어서 든든하잖아?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땐 죽어라 이랬고 자식 대학 보내느라 허리 휘고 결혼할 때 집 한 채 축의금까지 다 내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주자. 나중에 늙어서 내가 힘들면 애들이 나 좀 돌봐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약해지니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말은 안 해도 눈에 써 있어요. 엄마, 돈 좀 아꼈어요. 아버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기대를 했던 만큼 마음도 쉽게 상하게 되더군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기대는 어느 순간 부담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사느라 벅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는
그들에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턴 나를 나 스스로 지키겠다. 자식에게 돈도, 감정도, 생활도 의지하지 않기로요. 반대로 산 분도 있었습니다. 매달 본인 연금으로 조촐하게 살면서도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명절에도 바빠. 그럼 안 와도 돼 하시던 분. 그렇게 홀가분하게 살던 그분은 나중에 오히려 자식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되더군요. 우리 엄마는 우리보다 더 멋있다. 그 말 듣고 그분은 많이 울었다고 하셨어요. 자식은 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내 노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존엄이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보여줄 마지막 교육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6번째 조언, 운동도 좋지만 자세가 먼저입니다. 자세가 당신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하루에 1만 보씩 걷습니다. 매일 스트레칭 열심히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릎 통증이요?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자세라는 것을요.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었을 땐 몰랐는데 몸의 균형이 확실히 무너져 있더군요. 어깨는 한쪽이 내려가 있고 목은 앞으로 빠져 있고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서 통증과 퇴행을 앞당길 수도 있죠. 바른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는 노년의 자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는 습관만 잘 들여도 나이보다 훨씬 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실제 건강 상태도 크게 달라진다고 하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를 벽에 자연스럽게 닿게 해보세요. 닿지 않거나 불편하다면 이미 자세가 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무릎에 무리 없는 선에서 자세 교정 스트레칭, 복부와 등 근육을 단련해주는 운동을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꼿꼿한 등, 느긋한 걸음, 단단한 중심이 주는 인상은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5분, 내 몸의 중심을 느끼고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이 10년 후의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을 젊게 사는 비결은 운동량보다 자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7번째 조언, 삶의 80%는 잊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20%에만 집중하세요. 살아보니 우리가 매달렸던 것 중 정말 중요한 건 단 20%도 안 되더군요. 출신 학교, 연봉, 타인의 시선, 큰 집, 좋은 차, 명절 때 얼마나 오는가 같은 것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하루 한 끼 따뜻한 밥만큼의 위안도 주지 못하더군요.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말했습니다. 전체 결과의 80%는 단 20%의 원인에서 나온다. 이건 수학의 법칙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었던 시간, 기억에 남는 사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 그 20%가 나머지 80%의 평범한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내 재산이 남보다 적은지, 자식이 자랑할 만한 직장에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병원 안 가도 될 만큼의 건강, 이 세 가지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채워온 인생에서 벗어나 진짜 나에게 필요한 20%만 품고 살아도 나머지 80%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들면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한 줌입니다. 그 한 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8번째 조언. 배우자에게 더 잘하세요. 함께 늙어갈 유일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집에 있었고, 말 걸면 듣기 싫었고, 투정도 많고, 간섭도 많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는데, 괜히 텅 빈 안방을 몇 번씩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도 친구도 결국은 떠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남습니다. 자식은 장성에 떠나고, 친구는 거리가 멀어지고, 직장은 은퇴하면 끝이지만, 배우자만큼은 끝까지 곁에 남는 존재입니다. 아프면 간병해주고, 불안하면 손을 잡아주고, 기억이 흐릿해져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배우자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웃게 하고, 눈길 한 번이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고생했어. 밥 맛있다. 당신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짧은 말이 때론 몇십 년의 상처를 덮기도 합니다. 제 지인은 늘 아내와 말다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으로 누웠을 때 그제야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남편이 되었지요. 매일 밥을 지어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손톱을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눈물 흘리던 그분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후회는 늦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인연입니다. 수십 년을 견디며 나와 살아준 사람에게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눈길, 다정한 말, 작은 배려를 전해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와 늙어간다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9번째 조언. 뇌는 나이 들수록 더 써야 젊어집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냐? 그냥 쉬는 게 낫지.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리모컨, 몇 시간째 같은 채널만 왔다 갔다. 머리는 멍하고 가슴은 허전하고 시간은 남았지만 그 시간을 채울 게 없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시 쓰기 교실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색하게 인사하고 글씨를 쓰려니 눈이 침침하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쯤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낱말 하나에도 감정을 실어보게 되었고 내 안에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하나씩 문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뇌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죠. 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 머리가 나빠진다는 건 거의 다 착각이라고요. 뇌는 평생 만들어지고 평생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극과 반복입니다. 숫자 퍼즐, 짧은 글쓰기, 새로운 언어, 손으로 하는 공예나 악기, 모두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를 말해주는 건 내가 배우는 자세,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도 새로운 배움을 반기고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뇌는 오늘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욕을 주세요. 그것이 당신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10번째 조언. 지금 누리세요. 남기려다 남은 인생을 잃지 마세요. 자식한테 이건 남겨줘야지. 혹시 모르니 돈은 아껴야지.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하고 싶던 여행도 미뤘습니다. 내가 쓸 돈이지만 정작 나보단 남을 위해 남겨둔 게 더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행복하려고 이걸 모은 거지? 재산을 남기려다 인생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던 이웃은 시골집 하나, 예금 1억 5천, 아끼고 아껴 자식들 줘야 한다며 버스 한 번 안 타고 감자 한 봉지를 두고도 3번을 고민했죠. 결국 병이 와서 병원비로 예금은 다 나가고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몇 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말하시더군요. 그때 나도 제주도 한 번은 다녀올 걸. 백화점 밥 한 끼라도 내 돈으로 사 먹을 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돈은 모으기 어렵지만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도 있고 거동도 되는 이 시간, 그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여행도 좋고 예쁜 옷 한 벌도 좋고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까운 건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이 아니라 살지 못하고 놓쳐버린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접고 나 자신에게 돌아갈 시간입니다. 지금 누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있습니다. 거창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눈 뜨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햇볕 따뜻한 곳에 앉아 차를 우려 마시는 일, 뉴스 대신 라디오를 켜고 그날 생각나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는 일, 그리고 오후엔 종이와 연필 하나 들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적어보는 일, 이 모든 게 예전에는 한가한 노인의 여유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더 섬세해집니다. 젊었을 땐 미처 몰랐습니다. 밥 한 끼를 오롯이 혼자 차려 먹는 일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은행에 가서 보리를 처리하는 일이,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말려두는 일조차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말이죠. 저는 이제 거창한 꿈 대신 하루하루 작은 기쁨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라는 걸 이제서야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마음 쓰는 순서였습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뭘 좋아할까?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것부터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뭘 먹고 싶지? 나는 이 말에 상처받았나? 그냥 넘겼나? 나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챙기다 보니 놀랍게도 주변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남도 나를 다르게 대하더군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이렇게라도 배울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그리고 아직 내일이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냈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맙고 따뜻할 줄이야. 마음이 바뀌니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면 이젠 내가 귀찮은가 보다. 괜히 삐지고 속상하고 혼자 기분이 상하곤 했죠. 그런데 요즘엔 다릅니다. 내가 먼저 전화합니다. 짧게라도 말합니다. 별일 없지. 아빠는 잘 지낸다. 엄마가 오늘 김치볶음밥 했는데 내 생각나더라.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하게 먼저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사진 좀 보내줘요. 이렇게 반응하더군요. 마음이 달라지니 기다림이 아니라 나눔이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야, 잘 지내냐? 3년 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 전화 올 줄 몰랐다. 나 그동안 좀 외로웠어. 그리고 우린 시원한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아무 일도 아닌 이야기들을 3시간 동안이나 나눴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고 모두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작은 친절, 작은 용기 하나가 사람을 다시 엽니다.
예전엔 먼저 다가가는 게 어색하고 내 속마음을 들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안에 여유가 생기니까 내 바깥도 조금씩 따뜻해지더군요. 버스 기사에게 인사를 건네고 마트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말하고 동네 카페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바리스타에게 웃으며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서로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짧은 인연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관계를 내가 먼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도 결코 손해가 아니더군요. 상처도, 후회도 결국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당신의 노후를 따뜻하게 할 사람은 지금 그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서야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참 많이 고생했지. 눈물 삼키며 일터로 나가던 날도 많았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날도 많았지.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늘 나중에 언젠가를 외치며 살았잖아. 근데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이마엔 깊은 주름이 늘었고 눈가는 쉽게 붓고 허리도 전보다 조금 더 굽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금 내가 제일 예쁘다. 왜냐면 그렇게 한 세월을 견뎌낸 얼굴이니까. 누구는 너에게 너무 늦었다 말하겠지. 그러나 나는 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아직 가보고 싶은 곳도 있고 아직 고맙다 말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제일 좋다. 너는 이제야 진짜 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그저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아프지 않으면, 아니 조금 아파도 견디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 수고했어. 오늘도 참 잘 살았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걷고 재산은 쌓기보다 누리기로 했습니다. 살을 빼는 대신 근육을 지키고 혼자 있는 시간도 귀하게 여기며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운동보다 자세를 먼저 바로잡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덜어내고 배우자에게는 오늘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고 뇌를 젊게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남겨야 할 것은 집도 돈도 아닙니다. 좋은 기억과 웃는 얼굴, 그리고 나답게 살아낸 흔적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이대로 나이 들어도 괜찮을까? 걱정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틀면 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고 남은 시간은 후회보단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더 단단하고 더 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내 편은 바로 나입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삶이란 매일 새로 쓰는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이 어제의 후회를 덜어주고 내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작은 온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가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에서 퍼져나간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영상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세월의 온기는 바로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